고객님이 생각했던 모습과 실제 창이 도착했을 때 다른 모습이어서 교체를 해드리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담하실 때 절대 실수가 없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고 박연적을 받아서 실측 가기 이전에 고객님이 자료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창호를 고민하고 상담에서부터 창호 설치가 끝나고 점검하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이 한 곳에 넣어뒀거든요. 반갑습니다. PNS 창호 남희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전에 했던 영상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가견적을 받아서 실측 가기 이전에 고객님이 자료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제품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선택에 있어서 창호의 형태, 핸들 방향, 핸들 종류, 유리 종류, 방충망 이렇게 있습니다. 창호의 형태에 있어서 고객님과 한 번씩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고객님이 생각했던 모습과 실제 창이 도착했을 때 다른 모습이어서 교체를 해드리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담하실 때 절대 실수가 없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짝문이죠. 발코니나 거실 분합창, 창 사이즈가 큰 집 같은 경우는 1대 2대 1, 즉 전체 면에서 이 부분이 면적이 1, 면적이 2, 그 다음 이 부분이 면적이 1입니다. 그래서 이 창 두 개가 열렸을 때 꿀로 다 열리면서 간섭이 안 생기는 형태거든요. 사진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두 짝 언밸런스인데요. 1대 2 정도 되고 혹은 전체가 3천이었을 때 1000, 2000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고객님의 용도와 취향에 따라서 1100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1900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언밸런스가 좌에서 우로 갈 건지 우에서 좌가 주창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계약서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표시가 되면 고객님이 꼼꼼히 그 내용을 보시고 언밸런스 사이즈와 방향 이런 것들을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 형태 중에 이 언밸런스가 이런 실측 시 체크가 잘못됐거나 혹은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방향과 이 그림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반대로 되어 있는 그림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해서 사인을 하시면 그 모양대로 오신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정두짝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전체 사이즈에서 반으로 움직이는데요. 이것 또한 주창이 어떤 창이 될 거냐. 이 사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주창인데요. 이런 정도만 체크가 되면 오류 없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요. 핸들 방향입니다. 핸들 방향이 주창이 좌측이냐 우측이냐 하는데 우측 같은 경우는 우측 창이 앞으로 더 나와 있어서 주로 좌우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좌측 창이 좌우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핸들 방향 좌측 핸들 방향 우측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은 핸들 종류가 있는데요. 고정 핸들과 크리센터입니다. 이 고정 핸들로 사용하는 거고요. 크리센터를 이용해서 잠금 장치를 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자동 핸들 자동 오토락 핸들이라고도 하는데 이 핸들에 락 장치가 있어서 열고 닫을 때 자동으로 락이 걸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 그립 핸들인데요. 그립 핸들은 자동 핸들과 똑같이 락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작은 소창에 적용이 되는데 이런 그립 형태로 조그마한 소창에 주방창이나 이런 창들에 적용이 됩니다. 핸들 종류에 있어서 거실 분합 창 같은 경우에 안에서 밖에서 양쪽에 다 움직여야 락은 되면서 이동함에 있어서 발코니에 뭐 가지러 나가셨다가 문이 잠겨서 안에서만 열게 되면 락이 걸려서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방향 자동 핸들이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약서에 양방향 자동 핸들이라고 체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터닝 도어 핸들입니다. 터닝 도어 핸들인데 저희가 적용하는 거는 시스템 도어에 적용되는 수입 하드웨어를 적용해서 밀폐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핸들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창호를 결정하실 때 필요한 게 유리 종류인데요. 유리 종류로는 투명 유리입니다. 아무 색깔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냥 투명한 상태 그대로를
투명 유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로우 유리입니다. 은나노 코팅을 통해서 고효율 열 반사를 통해서 창호에 적용되는 유리가 로우 유리입니다. 그 다음은 그린 유리인데요. 은은한 녹색빛으로 눈부심을 줄이고 열 차단 효과를 제공하는 기능성 유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미스트 유리인데요. 미스트 유리는 반투명 질감으로 빛은 살리고 시선을 차단해 세련된 분위기와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공간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주택이나 아파트라 하더라도 1층에 사람 눈높이에서 실내가 보이는 공간은 이런 프라이버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미스트 유리를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구조와 사용 위치에 따라서 미스트 유리를 어디 적용할 건지도 사전에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충망입니다.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서스 방충망인데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 방충망입니다. 특징으로는 오래전에 사용했던 알루미늄 재질은 내구성이 떨어져서 몇 년만 지나도 부식이 되어서 갈라지고 구멍나고 해서 방충망 교체를 자주 했어야 되거든요. 이 스텐 방충망은 그야말로 내구성이 좋아서 오랜 시간 변함없이 성능을 유지하는 품질의 방충망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세 촘총 방충망입니다. 강변에 살거나 풀숲이 많고 해서 미세한 해충들이 집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은 미세 촘총 방충망을 보통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요. 말 그대로 메쉬가 구멍이 촘촘해서 조그마한 해충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방범 방충망입니다. 방범 방충망의 특징으로는 견고한 구조와 강화된 안전 기능을 갖춰 해충 차단은 물론 외부 침입까지 예방할 수 있는 고보안 창호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이 메쉬 자체가 칼로 잘라도 잘리지가 않고 단순히 찢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서 방범의 기능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고, 이렇게 크리센타 형태로 모양이지만 이게 잠금 장치거든요. 문을 잠궈서 락을 걸어두면 외부에서 힘으로 강제로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도록 이렇게 락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방범 방충망입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없지만 안전 방충망도 있거든요. 형태는 똑같습니다. 안전 방충망으로서 방범의 기능에 포커스 되기보다는 이 메쉬 자체가 튼튼해서 어린아이가 몸에 부딪혀도 망과 망틀이 쉽게 분리되지 않는 형태가 돼서 방범 방충망보다는 가격은 조금 저렴하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플러스 할 수 있는 망이 안전 방충망입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는 하부 타일, 몰딩, 보양, 사춤, 단열 마감재가 있는데요. 하부 타일은 이겁니다. 요즘 노후 창호 교체하시면 대부분 프로파일 색상 그대로를 원하시는데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하부 타일을 흰색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는데 교체를 하면 이렇게 깔끔한 형태가 됩니다. 창호를 선택하시기 이전에 기존 타일을 금액을 좀 아끼시기 위해서 살릴 것인지 이렇게 교체하실 것인지 이 자료를 보시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몰딩인데요. 흔히 이제 벽지 마감이 후속 공정으로 안 올 경우 선택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몰딩입니다. 옵션 사양으로 개당 10만 원씩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후속 공정에 벽지가 있으면 벽지가 창틀을 이쁘게 마감을 해서 그 마감을 같이 해줌으로써 보기가 깔끔해지는데요. 그렇지 않고 벽지가 없으면 몰딩으로서 이렇게 벽지와 이어지는 이 면을 가림으로써 면이 이렇게 깔끔해지는 겁니다. 가끔씩 벽지 마감을 계획하신 분들 중에도 벽지 마감하고도 나는 몰딩 마감이 이게 이쁘다라고 해서 꼭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용이 들고 개인의 취향이니 고민을 해보시고 계약 이전에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양인데요. 거주 중에는 보양이 사실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걸 옵션이라고 생각해서 이 30만 원이 아까워서 아니, 나는 뭐 조금 끓여도 되니까 보양비 좀 빼주세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집 전체에 창문을 교체를 하는데 그 창이 하나의 사이즈가 WH도 크고 뜯고 옮기고 이동되고 하는 사이에 벽도 끓이고 바닥도 끓이고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거주 중에 창호 교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양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적 사춤인데요. 인테리어를 계획을 안 하시면서 단창에서 이중창으로 선택을 할 때 그 공간을 하부에 메워줄 수 있는 게 이 조적 사춤이거든요. 조적을 하면서 단열 사춤을
같이 해줌으로써 단열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공정인데, 이것 또한 창호가 단창이 있는 위치에 이중창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인테리어 공정이 없이 단독 창호만 교체하시겠다 하면 옵션이라기보다는 필수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장 사춤인데요. 이렇게 골조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넓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도적과 함께 사춤을 통해서 튼튼하게 이 구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장 사춤이 붙게 되는데 이 면을 또 다시 다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개의 발코니 이 전체 면을 하는데 옵션으로 50만 원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옵션이라고는 하지만 창이 설치되어야 되는 위치와 또 단창에서 이중창을 선택함으로써 이 공간을 공사를 해야 되는 미장 사춤인데요. 창호 선택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또 따라와야 되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보드 단열재인데요. 이것 또한 인테리어 계획이 없으시면서 창만 교체를 하시는데 창과 이어지는 벽면 혹은 창과 창 사이의 면에 단열이 부실해서 평소에 결로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열재를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뭐 가격이 60만 원 정해져 있지만 이거는 옆에 쪽 벽면 혹은 이제 방창을 할 경우에 방창과 연결되는 하프 부위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결정이 되는데, 조그마한 부위가 될 때는 사실은 고객님이 이 보드를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원공사할 때 시간이 크게 지장이 안 가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또 서비스로도 해드리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아이 단열재 서비스로 해주기로 했는데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범위, 저희 창호공사에 있어서 지장을 안 주는 그런 조그마한 범위에 있는 것만 저희가 돈 받고 해드리기 뭐 해서 그 정도는 해드린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기타 사항으로는 창호 시공 과정과 창호 마감 공정의 유의사항인데요. 창호 시공 과정에서 첫 번째는 현장 점검과 철거인데요. 철거가 첫 번째가 되겠죠. 철거도 기술적으로 해서 노골조에 최대한 데미지가 안 가도록 하는 게 핵심 기술인데요. 저희 직원으로 구성된 숙련된 직원들이 철거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작업하는 게 특징입니다. 창을 뜯고 나면 개구부에 이런저런 것들이 붙어 있고 잔여 물질이 있는데 잔여 물질을 떼내고 스크래퍼로 깨끗하게 면 정리를 해주고 창 설치를 해야 돼서 개구부의 잔여물 정리를 하는 공정이 될 거고요. 양중 공정인데요. 이렇게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 환경에 따라서 스카이차가 좀 더 비싸거든요.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은 또 그렇게 견적에 포함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은 고인목 설치인데요. 창을 설치하기 전에 이 고인목을 그냥 대는 게 아니고 레이저를 띄워놓고 레벨을 맞추면서 고인목을 1mm, 2mm 조정하면서 이렇게 레일에 일자가 되도록 맞춰놓고, 요거는 고인목이 움직이지 말라고 우레탄 폼으로 고정만 시켜둔 거고요. 이렇게 레벨을 잡습니다. 창틀 설치, 수평 수직 기본이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은 우레탄 폼인데요. 창호 설치 시에 창문의 성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창문의 성능이라고 하면 이 우레탄 폼 이 공정이 같이 포함되는 하나의 공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공장에서 창문을 다 만들어 온다면 이 공정만큼은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공정이다 보니까 저희 PNS 창호 다이렉트는 모든 공정을 직접 직원이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 스프레이 분무기를 꼭 뿌려서 우레탄 폼을 이중창 같은 경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서 단열을 채워 나가서 이중창만큼의 단열이 이 벽과 창틀 사이에 충분히 성능이 그 이상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폼을 이렇게 밀실하게 채우고 나면 폼이 이렇게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칼로 면을 이쁘게 잘라내서 실리콘을 하고 마감을 하는 공정입니다. 폼 절단이죠. 그 다음으로는 창작 걸기 전에 창 설치를 하는 과정에 이런 각종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창틀 청소를 하고 부속품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 공정은 실리콘인데요. 실리콘은 넓고 두껍게 바르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부용과 외부용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게 또 실리콘이기도 합니다. 실리콘 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그림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테이프가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넓고 두껍게 실리콘을 치게 되는데, 내가 창호 시공 경력이 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마스킹 테이프 없이 그냥 실리콘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마스킹 테이프 없이는 면이 이쁘게 안 나올 뿐더러 또 넓고 두껍게 쏘음에 있어서 실리콘 양을 많이 하면서 면은 이쁘게 선이 나오도록 하려면 마스킹 테이프가 필수다. 이것 또한 시간이고 인건비고 하다 보니 시공 하시는 분들이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준비됐으면 장착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핸들 설치해서 핸들이 원활하게 잘 움직이는지, 그 미세하게 또 로라 조정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 창이 설치가 되면 개폐력이 원활한지, 문이 잘 닫혔을 때 기밀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마감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시공 품질을 최종으로 확인하는 게 마지막 현장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후 창호 교체를 하면서 수많은 세대들을 하면서 고객님들이 처음 창호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전에 알았으면 금전적인 손실이나 또 내가 생각했던 또 혹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형태의 창을 가지게 되는 그런 당황스러움을 피할 수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에 저희가 자료화해서 창호를 고민하고 상담에서부터 창호 설치가 끝나고 점검하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이 한 곳에 넣어뒀거든요. 저희 PNS 창호 다이렉트를 고민하고 상담하시는 분이면 이 자료를 꼭 받으셔서 실측 이전에 이 내용을 시간 내서 한 번 더 리뷰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면 보다 품질 좋은 창호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품질 좋은 창호, 창호 때문에 품질 쏘갔다 이런 것들을 안 당하시려면 이번 영상 참고하시면 성공적인 노후 창호 교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